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KBS 대전은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찾아가는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인 서산인데요. 서산의 대산공단은 산업단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위기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충청권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며 중원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이거 좀 땡겨가지고 더 빨리 하자. 32년이 아니고 29년 하자.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세종에 이어 대전과 천안을 차례로 훑는 충청 방문 일정에 맞춰 충청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전 양자클러스터 혁신센터 구축과 대전과 충남 통합을 기반으로 한 메가시티 추진, 대전 세종 충북 광역급행철도 CTX의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전, 또 세종, 그리고 오송, 천안, 그리고 청주 이렇게 전부 연결해서 대전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천안에 있는 대학교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청년층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천안 중앙시장과 충남도청도 잇따라 방문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과학기술 인력 처우 개선, 그리고 CTX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사정에 맞추어서 CTX 사업도 국비가 최대한 비율로 70%가량 투입돼가지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도 앞서 김문수 후보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준석 후보도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찾아가는 9시 뉴스 서산시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서산 대산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수요 둔화와 중국, 중동발 공급 과잉으로 지금 산업단지 조성 30여 년 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용희 기자가 대산공단의 현재 상황과 위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산공단에 입주한 한 석유화학 기업의 최근 실적입니다. 2021년 1조 원에 가까웠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천억 원대로 급감하더니 이듬해 적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2천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입주 기업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시장이던 중국이 생산 설비를 늘리며 자금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렸고 중동도 대규모 투자로 생산 확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단의 존폐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이에 지난해 대산공단에서 거친 국세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지방세는 56% 급감했습니다. 대산공단의 위기는 이처럼 곧 지역경제의 위기인데요. 일대 상권에도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보면 다 비었어요 지금. 이런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상권은 무너지는 거고. 지역 정치권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이달 초 전남 여수만 지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결부를 시켜야 되고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이 현실에서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자구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완섭 서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대산공단의 위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석유화학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 쪽에 있는 글로벌 기업 한 5개사가 납부하는 지방세라든가 내국세 분야,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방세 같은 경우 뭐 2024년과 2023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1년 사이에 56%나 감소가 됐습니다. 네. 또 국가에 납부하는 이 내국세 분야도 뭐 2024년도와 2023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6%가 또 감소가 됐어요. 2023년도에 5조 원대였었는데 2024년도에는 3조 원대로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위기에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루속히 빨리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 정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대산공단이 서산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산공단의 위기가 서산 경제, 나아가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 그 서산의 이제 제조업 분야로 볼 때 전체 제조업 중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나 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산업이 위기에 처한다면 결국은 서산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아주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우리 서산 대산공단은 여수와 또 울산과 더불어서 3대 석유 확단지 아니겠습니까? 이 에틸렌 생산 능력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2위에 이렇게 마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이 석유화학 관련 수출 규모로 본다면 154억 달러가 됩니다. 굉장한 부분이죠. 이러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석유화학 단지가 위기에 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서산 대산공단의 위기, 이것은 지역 서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적인 이 부분에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일 여수가 산업위기 현재 대응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여수나 우리 서산 대산공단은 같은 동일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대산 이 공단 석유화학 단지에 똑같이 산업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말 그대로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업 경쟁력이 다시 강화가 되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묘하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챌린지도 하고 있고, 또 지난 3월 11일에는 충청남도 우리 그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시장 군수님들 같이 공동의 인식으로 공동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깊은 관심으로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대산공단 관련 뉴스를 하나 더 보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산공단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폐자원으로 항공기 연료를 만드는 신사업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매년 4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박병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래 항공 연료로 주목받는 지속 가능 항공유 정제 시설입니다. 바로 옆엔 폐식용유 등을 보관할 초대형 저장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기존 항공유 제조 공정에 바이오 원료를 일부 혼합하면 이런 지속 가능 항공유가 만들어집니다. 폐식용유 등으로 만들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2%를 시작으로 2050년엔 60% 이상 지속 가능 항공유를 쓰도록 했고, 우리나라도 2년 뒤부턴 국제항공편에 1% 이상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관련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해 2050년엔
60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항공유 수출 1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연구와 시험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는 이 해당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도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올 초 대산공단의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해 2029년 가동을 준비 중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을 지원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관련 기업들이 우리 서산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의 확보가 쉽지 않고 생산 단가가 기존보다 배 이상 비싼 점, 여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는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자, 시장님, 이 폐자원을 활용한 항공유 생산 사업, 이게 성공만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성공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사프 종합실증센터를 우리 서산에 이제 대산 지역에 유치가 됐는데요. 이 원료의 확보에서부터 생산, 또 실증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또 기업의 지원, 항공 수요 이런 부분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EU 국가 유럽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이 항공 연료의 2% 이상을 무조건 혼합하라 이런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50년까지는 무려 70%까지 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사프 연료를 항공기 연료로 이제 대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질 텐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에 또 유치가 된 이 항공 연료 이 부분들이 국제적인 표준과 실증, 인증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제 이제 우리 서산에도 2028년도에 서산 민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항공 수요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국제적인 표준에 걸맞는 사프 연료를 생산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이제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산시가 친환경 에너지 연료의 생산 거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특히 서산에 이제 실증센터가 생긴 점이 이제 서산 또 충청남도 전체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 사프 연료 이 부분이 굉장히 기묘하고 또 신속하고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필요성과 시급성,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비에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도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가지고 2026년도 내년이겠죠. 내년에 상반기쯤에는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또 이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의 착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원료 확보에서부터 생산 실증 모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면서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부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 또 우리의 사프 어떤 그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 업종들이 들어오고 또 관련 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이제 그 서산의 미래 모습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일 것 같은데,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총 사업비 규모는 3천억이 넘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1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한 2,310억 원, 도비가 33억 원, 그리고 시비가 이제 77억, 그리고 이제 민자가 690억 정도 들어가서 3,110억 정도의 총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이제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3천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걸 잘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정부에 이제 건의하고 싶으신 것도 괜찮고 아니면 시민분들께 협조를 좀 당부하는 그런 말씀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정부 차원에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혜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석유화학 기업에는 힘을 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 순조롭게 좀 진행되기를 저희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섭 서산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운영을 중단했던 대전시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캐시백 재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에는 4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0억 원 증가한 규모고 집행기간이 6개월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할 예정인데 지역화폐에 부정적이던 대전시도 매칭 예산 확보 방안과 함께 사업 업종과 환급 비율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소비 진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자체 추경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지역 화폐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 결과 대전사랑카드 전신격인 운통대전 발행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조 1,422억 원이 사용됐고 이로 인한 매출 증가액은 4,683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온통대전 사용처가 소상공인으로 제한됐던 만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에서 발생했을 매출이 소상공인 매출로 전환됐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체 예산을 써가며 지역 화폐를 유지해온 세종시와 충남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할인이나 구매 한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46년 전 징역형이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접수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첫 공판이지만 변론이 종결돼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음 달 4일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천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최근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며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해 노출 부위를 줄이고 야외 활동 뒤 2주 이내에 고열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확보에 필수인 사전 답사를 학교 관리자들이 소홀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전 답사 인원 일부에게만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사전 답사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교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